4월 17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김기식이 사퇴했습니다. 자, 드루킹 사건은 갈수록 의혹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자신의 이름이 언론에서 거론되기 시작하니까 지난 14일 1차 기자회견을 하고 어제 2차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1, 2차 기자회견에서 내용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가 1차 기자회견을 했을 때는 인사와 관련한 무리한 요구가 있었고 청탁이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당한 불만을 품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대선 때 자기를 찾아왔고 이런 이야기들만 했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의원이 지금 경찰이 조사해 놓은 내용만 보더라도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다 보니 1차 기자회견 내용을 계속 고수할 때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회견에서는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한 5번쯤 만났고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에 있는 산채라는 건물에 2번이나 방문을 했고 총 한 5번 정도 만났고 드루킹이 실제로 이 추천을 해서 추천한 인물을 이렇게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이 만나게도 했다라고 어제 실토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터져 나올까봐 청와대와 김경수 의원 둘 다 어제부터 말을 바꿨습니다. 드루킹이 추천한 인물을 만났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김경수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선 당시에 이 드루킹이 포털 사이트에서 자발적인 여론전을 펼치는 방법으로 문재인 후보를 도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잘 알고 자기하고 이야기해서 일을 해놓고 자기는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도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선에 관여해서 시간과 사람과 돈과 조직을 심지어 건물까지 이렇게 기여를 한 사람은 건물뿐입니까? 장비도 있겠죠. 반드시 그가 자기가 한 행동을 실세 누군가가 확인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실세가 눈도장을 찍고 아,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실세에게 또 보고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 농공 형상을 해가지고 일한 만큼을 자리를 주는 겁니다. 뭐 드루킹이라는 사람도 지금 와서 보니 이 사람을 정치 불혹하다 내지는 무슨 사이비 교주 같아라고 이 좌파 매체들이 몰아가서 사건을 축소시키려고 하지만은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대한민국 정치인들에게 한번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대선을 치를 때 조직이 있고 나름 특정 분야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 팀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돕겠다 했을 때 아무나 다 받아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지는 않지요. 보고 자신들이 봤을 때 얘들이 대선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부터 관계를 맺고 그래 이런 일들을 좀 잘해라. 그러면 나는 위에 VIP한테 이렇게 당신들이 도와준다고 보고를 할게. 이러면서 서로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솔직히 정치판이라고 해봤자 국회의원 그리고 참모진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달려있는 뭐 자신의 신복이나 유지들 일부 빼놓고 동원할 수 있는 조직이 몇 명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선이 벌어지면 대선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다 저런 관계를 맺습니까? 김경수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참모죠. 친노 중에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관을 했는데 친노 중에서 문재인한테까지 연결되어서 양쪽 다 핵심이었던 사람. 특히 봉하마을에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었고 퇴임한 이후에도 그가 자살한 이후에는 권양숙 씨를 보좌하고 그 아들까지도 보좌한 인물이죠. 그래서 김해에서 출마해서 당선이 되어서 16대 때 국회로 들어왔고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수행팀장을 사실상 역임을 했고 청와대에 이 대변인을 구하기 직전까지는 청와대에 잠깐 들어가서 대변인 역할까지도 좀 수행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청와대의 직책을 마다하고 경남도지사를 나가는 것은 나중에 경남을 바탕으로 해서 노무현 문재인에 이어 뭔가 한번 대권을 도전해 보겠다 이런 꿈이 있으니까 나온 거지 굳이 청와대에서 머물겠다고 하면 자리는 구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 봅니다. 그런데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이라서 청와대에 수석이나 이런 걸 하면 자리를 내놔야 되고 그렇다고 김경수가 장관을 하기에는 어정쩡하고 이러니까 아마 김경수는 경남지사로 출마하기로 대선 이후부터 교통 정리가 되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자 하면 김경수가 나오니까 그래도 내놓으라 하던 3명의 민주당 후보가 싹 들어가 버렸습니다. 경선도 안 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야말로 김경수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경수는 지금 사실상 민주당의 국회의원 중에서 노무현 퇴임 이후부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당선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유일하게 권력의 핵심에서 계속 유지되어 온 오리지널 성골이라고 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김경수를 상대로 드루킹이 협박을 했다. 참 안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김경수가 5번을 만나고 2번을 자기 입으로 산채라는 빌딩에 가고 했다 하면 드루킹이 가지고 있는 조직의 가치를 상당히 인정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는 김 씨가 해관을 찾아와 오사카 영사를 한 분 추천했고 대형 로펌에 있고 유명한 일본 대학을 나왔는데 광장이라는 로펌에 도모 61세 변호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군지는 알겠는데 이름을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추천을 해서 이 정도면 청와대 추천할 수 있겠다 해서 인사수석실로 알렸고 자, 이 정권은 좋은 분이 있으면 누구나 추천하는 열린 추천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추천한 부분이 무슨 청탁이거나 이렇게 해석을 안 하려고 애써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드루킹과 그 회원들이 경선장에 그룹으로 와서 지지하는 모습을 확인을 했다. 경선 때부터 문 대통령을 도왔기 때문에 그가 추천한 인사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도움이 뭐냐라고 하니까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좋은 기사를 퍼나르고 네이버 순위에 올라가도록 적극 참여하고 그런 활동이 이루어진 걸로 추측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인터넷 여론 조작, 댓글 조작을 했다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시종 일관 자기는 추측한다, 보인다라고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난 대선에 결과로 보면 순탄했지만 2번의 위기가 있었죠. 한 번은 안희정과 문재인의 경선에서 안희정이 문재인 근접하기까지 했고 그래서 안희정이 따라잡느냐 하는 순간에 안희정을 갖다가 박살내는 여론들이 기사가 나오면서 일종의 여론이 일제히 움직이면서 안희정이 또 김이 빠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안철수가 또 지난 4월 중순에는 문재인을 따라잡는가 했는데 결국 안철수 MB 아바타라는 이야기들이 퍼져 나오면서 안철수가 오죽했으면 대선 후보 토론에서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하니까 문재인 후보가
그런 말도 있더군요. 이렇게 대답한 걸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드루킹이 주요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 등에서 집중적으로 여론을 조성해 왔고, 한마디로 인터넷 기능을, 여론 조작 기능을 잘하는 문재인 정권, 한국에서 정파 중에서 친문이 인터넷 여론 조작 포털의 중요성을 제일 잘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을 부러워한 이명박 정권에서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댓글을 좀 달다가 문제가 생겨가 저렇게 됐죠. 그래서 이 드루킹은 실제로 대선 때 이 자기 조직들에게 심지어 적극적으로 이 선펄 악플에 대응하라고 지시까지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에 드루킹이 선관위가 선거 5일 전에 불법 선거 사무소라는 제보가 들어와 가지고 선관위가 이 현장 조사에 나섰는데, 이 드루킹 일행들이 못 들어가게 말려 가지고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을 했고, 검찰이 이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만은 11월 달에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당시 네이버 댓글 조작 같은 업무 방해 혐의가 아니라 카페 회원을 상대로 불법 선거 운동을 했는 부분만 조사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부분 중에서 정수 의원이 말이 바뀐 것은 무리한 청탁을 해서 자기 선에서 거절을 했다라고 하다가 청와대에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을 실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루킹이 한번 찾아와서 지가 알아서 도운 것처럼 하고 가끔 뭘 자료를 보내와서 자신은 그냥 잘 봤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한 것처럼 했는데, 그걸 넘어서 드루킹의 사무실을 2번 방문하고, 그리고 이 드루킹을 총 한 5번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김경수 의원의 그런 발언은 이제 이 사건이 커져서 나중에 청문회나 국정조사나 특검 등이 될 수 있을 때를 대비해서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자신이 거짓말을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빠져나가기 위한 법적인 문제를 청와대와 함께 깊이 고민해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같은 경우에는 72년에 당시 공화당의 특수공작팀이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던 워터게이트 호텔에 잠입하다가 들켰는데, 나중에 닉슨이 이런 사실을 보고받고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결국은 닉슨이 워터게이트 공작을 지시한 혐의가 아니라 그 공작이 진행된 사실을 사후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공적인 석상에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탄핵되어 물러가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부분은 나중에 문재인의 대통령 지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지요. 청와대도 지금 벌써 거짓말을 여러 건을 했습니다. 어제 오전만 해도 김경수 드루킹 사건은 청와대하고는 무관하다고 잡아뗐는데, 김경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이 드루킹의 지인을 오사카 총영사로 청와대에 추천을 했고, 청와대에서 만나보고 이렇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하니까 그제서 이제 이 사실을 청와대도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그야말로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에 대한 청와대 감사기가 도가 넘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지요. 자, 청와대는 어제 이 댓글과 관련한 부분이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논의할 사실은 아니다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미 이 김경수가 협박을 받고 청와대 관계자가 이 드루킹이 추천한 사람을 오사카 총영사로 면접을 했을 때부터 드루킹을 정리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1월 31일 날 민주당이 고소하고 네이버가 고발하고 그리고 경찰 수사가 착수된 시점에서 2월 달에 청와대에서 드루킹이 추천한 이 도 변호사라는 사람을 이렇게 면접을 했는데 그 면접은 백은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나갔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앞에 있는 연풍문인가 하는 빌딩에서 이 백은우가 그 변호사를 갖다가 면담을 했고요. 근데 이제 다시 합시다. 자, 드루킹이 처음에는 이 오사카 총영사를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를 갖다가 행정관으로 민정수석실에 행정관으로 보내달라는 요구까지 한 걸로 보이는데 올 2월까지 의원회관을 찾아와서 계속 요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김경수가 이야기하는 5번을 만났다라는 것도 지금 의문이 좀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산채에 2번 갔고 선거하기 전에 1번 왔고 그 다음에 경선 행사할 때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그것만 해도 4번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 찾아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집요하게 올 2월까지 의원회관을 찾아와서 요구했다라는 표현을 쓰려면 적어도 너댓 번은 더 찾아갔을 거니까 그래서 총 횟수가 5번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지 않겠나라고 저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김경수 말을 빌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 말을 빌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월 말에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압박을 받은 뒤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 백은우 민정비서관에게 연락해왔다. 백 비서관이 추천받은 사람을 3월 초 청와대 연풍문 2층으로 불러 1시간 만났는데 적합하지 않은 인사라 생각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조국 수석에게 내용을 보고했다라는 겁니다. 김경수가 이 드루킹 외에도 여러 명을 청와대에 추천했지만은 민정수석실까지 연락한 것은 드루킹이 유일하다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대선 이후에 안희정 초청 강연을 하고 싶다 해서 김경수가 그 연결도 시켜줬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청와대가 이 드루킹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중했는가 하는 부분이 우리가 왜 민정비서관이 만났냐는 거예요. 민정비서관은 경찰이나 검찰을 통제하는 비서관이지 인사와 관련되어서 처리하는 비서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청와대에서 인사와 관련되는 부분이라면 인사를 담당하는 청와대 비서관이 있고 또 그거 총책은 임종석 비서실장이에요. 근데 드루킹 사건을 민정비서관실에다가 민정수석실에다가 연결했다는 것은 이 드루킹이 1월 달에 올림픽 관련 댓글 공작을 하자마자 민주당에서 곧바로 추미애 대표가 이 댓글 조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걸 조사해야 된다고 하고 민주당이 들고 나오고 네이버가 이틀 뒤에 곧바로 고발하고 민주당이 1월 31일 날 고발했어요. 과연 민주당에서는 이런 댓글 조작을 누가 하는지 몰랐을까요? 드루킹이 이미 이런 부분 청와대에 대해서 본때를 좀 보여야 된다. 우리를 우습게 한다. 추천한 인사들을 안 시켜주는데 그리고 무슨 친문 기레기 나부라기를 시키면 그놈은 경력이 되냐. 그럴 때 한번 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3월 초에 있었던 오사카 총영사 오태규 한겨레 논설위원 임명 부분을 드루킹은 그 전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루킹을 겨냥을 해서 민주당 대표가 애초에 네이버 댓글 공작을 지적을 했고, 그리고 네이버가 대신해서 고발을 하고 민주당도 고발이 들어가서 궁극적으로는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을 이미 2월 초에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발을 묶으려 했는데 겁을 먹지 않고 계속 찾아와서 자리 내놔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아주 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루킹의 마지막 처리 부분을 위해서 민정수석실에 백원우 비서관이 나섰다는 거예요. 백원우가 누굽니까? 노무현 장례식에서 이명박 당시 현 대통령이 앉아있는 앞에서 살인자라고 말을 했던 깡이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면 백원우를 이렇게 드루킹이 추천한 변호사를 만나보라 했다면 백원우가 그 변호사한테 가서 당신 추천한 드루킹한테 좀 전해라. 이거 이러다가는 사단난다. 당신은 안 된다. 그래서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만난 거지. 그 사람을 만나서 시켜줄 수 있는가를, 그걸 왜 백원우가 민정비서관이 합니까? 그 민정비서관의 영역이 아니지요. 그리고 조국 수석한테 보고를 했다면 이미 드루킹은 그때쯤 요주의, 정권을 협박하는 요주의 인물로 민정비서관에서, 비서관실에서 수석이와 비서관이 컨트롤을, 즉 대응을 하고 있던 시점에서 수습을 위해서 백원우가 만나가지고 이 손대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 타이밍이 3월 초라는 거예요. 자, 드루킹이 며칠 날 구속되었습니까? 3월 22일 날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마지막 이제 압박을 해보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고 무슨 뻘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처럼 하고 다니니까 이제 그때야말로 이걸 조용히 입막음을 시켜서 담궈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긴급 체포를 했고, 경찰이 이걸 긴급 체포하고도 한동안 감추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드루킹을 긴급 체포한 날짜는 3월 21일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보면 결국은 대선 때 그나마 나름대로 인터넷에, 특히 네이버나 이런 포털에 어떤 여론의 흐름을 이렇게 꿰뚫을 수 있는 기사, 그리고 댓글들을 잘 파악하고 있고, 이미 노무현 정권 때부터 이 친문 진영에 이름이 올라 있는 일종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기술자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 근데 이 만나는 것도요, 이 두 사람은 실제 드루킹 같은 그런 친문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면 서로가 이미 알고 있는 사이라고 봅니다. 모르는 사이에서 무슨 드루킹이 찾아와서 만났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문재인의 이제 대선을 시동 거는 시점에서 일찌감치 드루킹이 김경수와 서로 이 찰떡궁합이 되어가지고 김경수의 지휘하에서 한마디로 문정권이 대선을 가는 과정에서 위기가 올 때마다 이 드루킹 팀이 일정한 역할을 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안희정과의 경선일 거고, 두 번째는 안철수와의 이 본선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올 때마다 이 문재인을 살리는 입장으로 상대방 안희정이나 안철수를 죽이는 이런 여론 조작을 드루킹이 수행을 해왔을 걸로 저는 추정을 하고요.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드루킹이 그렇게 뻔뻔하게 자리를 내놔라고 요구하는 거고, 정권이 맥없이 끌려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이제는 방법이 없으니 저 친구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고발까지 시켜봤어요. 그쯤 되면 보통 물러나는데, 그래도 안 물러나니까 3월 초에 민정비서관이 한번 만나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긴급 체포를 하는 방식으로 언론이나 사회로부터
격리해서 조용히 처리하는 방법을 생각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으로서는 결정적인 어떤 경선, 본선의 순간에 드루킹의 여론 조작을 활용을 하고 이제 이 대선이 끝난 이후에 그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정권이 서로 해먹기 바빠가지고 이걸 팽개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작년 5월 탄생한 이후에 1월 달에 올 때까지 계속 드루킹의 지지율을 위한 여론 조작 등을 활용을 해왔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리 달라니까 좀 있어봐라 이랬는데 이제 그것이 뒤틀어지게 된 요인은 드루킹에서 무리하게 큰 자리를 요구했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 정권에서 이 대선 때 이용한 사람들을 대부분 팽시키고 좋은 자리들은 자기들이 다 알아서 땡기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랬는지 이제 거기에서 서로 간에 차이가 난 거죠. 그런데 보통 정치꾼들은요, 이 대선 때 저런 친구들을 쓰고 대선 이후에 버리는 부분을 예사로 생각하고 전혀 부담도 안 느낀 겁니다. 그런데 드루킹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집요하고 이 자기 스스로를 좀 높이 평가하고 있어서 이런 사단이 나게 됐다 봅니다. 자, 이 청와대하고 한마디로 김경수는 둘 다 거짓말을 하다가 사건이 커질 것 같으니까 어제 입을 맞추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덮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경찰 내부에 조사되어 있는 내용 이런 부분과 이런 걸 파악한 다음에 적절히 입을 맞추었을 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